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공동기획으로 마련하는 파워 인터뷰, 저는 진행을 맡은 오미영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우호 증진과 평화를 목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시안 게임이지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까지 이제 2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 재정 악화 문제에다가 정부의 국고 보조 불확실성 문제까지 겹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따랐었죠. 이러다가는 아시안 게임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대회보다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회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신 곳이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인데요. 오늘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를 찾아서 잠시 후 김영수 위원장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는 한 몇 개월 되셨죠? 10개월 돼갑니다. 그동안에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마음고생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 12월 20일자로 부임을 했으니까 이제 10개월이 돼갑니다만, 제쯤에 그 비상근으로 취임해서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재정난이라든가 또 정부 보조금의 불투명성 이로 인해서 지역 여론이 좋지 않았고, 또 우리 조직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한식인 조직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오신 공무원들이 한 67% 정도, 그다음에 기타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과 더불어 약 20%에 가까운 전문직 채용 분들 뭐 이렇게 해서 조직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서로 간에 벽이 있어서 제가 와서 그동안 가장 역정을 둔 것은 이 직원 상호 간의 벽을 허물고 또 업무 간의 벽을 허물고 또 이 아시안 게임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랄까 자부심을 갖게 하고 우리가 훌륭한 게임을 치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 이걸 불어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거의 며칠 전까지 해서 거의 전 직원과 식사를 한 바퀴 돌렸습니다. 네. 그 외에 우리 아시안 게임을 우리가 주관은 하지만은 주체는 올림픽 아시아 평의회라고 OCA라고 합니다만 그곳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OCA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우리 그 아시안 게임에는 올림픽보다 8개 종목이 더 많은 36개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종목별로 경기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대로 무슨 축구연맹이 있고 또 아시아연맹이 있고 세계연맹이 있습니다만 이런 각 기관들과의 협조 내지 협의를 위해서 출장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바쁘게 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분위기 진작부터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그 일을 가장 먼저 하고 계시고요. 네. 2년 남은 기간이라면 사실 긴 기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큰 대회니만큼.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할 상황도 많으실 텐데 그동안 부정적인 여론이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반납 얘기 있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반납 같은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제가 올 때만 해도 그러한 여론이 많았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역시 그 인천시의 그
개체 도시인 인천시가 좀 넉넉해야 할 텐데 네. 이 부동산 붐이 가라앉으면서 상당히 재정 위기를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치 과정에 정부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통상 국제 대회에 지원하는 그런 지원조차도 못하게 됐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거 반납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그 한쪽만 보는 단견입니다. 이 국제대회라는 게 한 번 유치하면 나 못하겠다, 반납한다고 손만 털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에 따른 막 국제적인 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배상을 해야 되고, 또 이미 우리가 여태까지 이게 7년 전에 결정됩니다, 유치가. 네. 벌써 5년이 지났으니까 5년 동안에 투자된 돈은 허공으로 날아가고, 그렇죠. 또 각종 경기장 같은 건설이 중단된다면 거기에 따른 위약금이라든가 또 그린벨트 훼손을 원상 회복한다든가 하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원천적으로 반납이라는 걸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근래 와서 막 그런 분위기 많이 가라앉고, 그런 데는 막 국고보조금 문제도 많이 해결됐고, 또 시에서도 그동안 조금 재정 상태가 호전돼가는 기미가 있어서 그런 여론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내년에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이 또 인천에서 열리죠. 예. 아마 그 2014 아시안 게임의 중간 평가나 중간 점검 성격이 될 것 같은데 그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 실내 무도라고 그러니까 그 무도가 마치 그 춤출 네. 무자로 생각하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이 무술, 네네. 격투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도 잘못돼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실내 무도 게임 한다니까 이게 뭐 춤추는 대회냐 이러는데 사실 그것도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아시안 게임을 유치할 때는 OCA하고 어떤 그 약속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그 이벤트, 그 국제 대회를 하나 열도록.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우리가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을 열게 되는데 이것도 작은 대회가 아닙니다. 묶여져서 그렇지 총 12개 종목에 세부 종목은 100개 됩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이 100개 달린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선수 임원한도 2,400명의 미디어 관계자 다 포함 한 4,400명의 외국 손님들이 오십니다. 그 외국 손님들을 어디서 재우고 어디서 경기하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시안 게임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런 계기가 될 뿐더러 거기에 그 경기 종목이 다 아시안 게임 본 경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게임들입니다. 예, 근데 바둑, 당구 이런 것들이 바둑은 지난번에 그 광저우 게임에서 들어갔었습니다. 어차피 이번 그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바둑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 게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현재 이거는 경기장이 따로 별로 필요 없습니다. 실내 경기장이니까 우리 삼산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9개 경기장에서 시설 면에서는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자원봉사자들인가 시상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진척이 돼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덜 됐을 뿐이지 그 준비는 착실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준비가 아주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실제로 필요한 경기장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49개가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 그 모든 그 시설이 있을 수는 없고, 네네. 그래서 인근 도시하고 협의해서 돈은 많이 들고 우리는 없는 거는 그런 데 가서 좀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인천에서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건 16개의 운동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대개 한 30-40% 이상의 그런 진척도를 보이고 있어서 대회 운영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네. 인천시가 직접 짓고 있는 그 경기장의 공사 진척도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 70%에 이른 것도 있고, 가장 늦은 것이 어차피 서구 주경기장인데 그것도 약 30% 가까운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정에는 차질이 없겠죠? 예, 별 걱정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그 국제 대회를 보니까요, 선수도 선수지만 뒤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많은 그 성과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그 역할이 컸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관련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예, 사실 참 특히 이번 그 런던 올림픽에 뭐 저도 가봤습니다만 가장 그 마지막 폐막식에 그 조직위원장의 인사말에 첫 번째 감사를 자원봉사자한테 했습니다. 예, 한 4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는데 우리는 현재 한 2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효율적으로 오시는 손님들을 잘 모셔서 또 관중들, 임원 선수들 잘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제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홍보 전략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이 홍보입니다. 그동안 뭐 런던 올림픽에 가려져서 도대체 아시안 게임을 어떤 명함을 내밀 처지가 못 됐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인천 우리 그 개체도시 중심으로 뭐 그런 그 미약한 홍보였었습니다. 이제 내년도서부터는 이 범위가 전국적인 홍보로 나가고 또 해외 투어까지 나가서 우선 해외 홍보는 그 OCA 측과 그 협의를 해서 그쪽 비용으로 해외 로드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안 게임을 열었던 도시, 네. 혹은 상당히 그 관광객이 많이 올 만한 도시를 골라서 우리 그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도 같이 가서 그런 로드 투어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고 국내에서도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면서 특히 마케팅과 연계된 그러한 그 홍보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티소사라고 그 스위스의 그 시계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 경기를 하려면 정밀한 계측기가 필요하니까 그런 분야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스폰서십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이 티소에서는 자사의 전 세계 매장에다가 아시아 게임을 알리는 로고를 다 전시하고 우리 그 아시안 45개국에도 거의 그 매장이 나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그러한 홍보 활동을 해주겠다 그러고 또 근래 우리가 칼기하고도 대한항공. 그렇죠. 대한항공하고도 우리가 마케팅 그런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 기내지 이런 데다가 우리 아시안 게임을 집중 그 홍보하는 기사를 실어서 내보내고 하는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그 기업들과 그런 그 협약을 체결할 텐데 그 기업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네. 홍보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시안 게임 로고를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봐야 될 텐데 지금 이 문양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뭘 상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옆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다양한 네. 이 아시아 각국의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화합과 소통,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형성한 것이죠. 네. 그리고 마스코트는 지금 아주 귀엽네요. 뭘 형성한 거죠? 백령도에 살고 있는 물범 삼남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춤으로 비추원 뭐 이런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네. 이 물범 삼남매가 아다시피 그 백령도에 살고 있지만은 남북 없이 왕래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그 평화의 상징처럼 또 빛과 바람, 춤도 상징하고 네. 그래서 이 삼남매를 등장시킨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선수들이 묵는 선수촌의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예, 사실 그건 참 다행스럽게 보금자리 아파트가 해결해 줬습니다. 9월 동에 9월 아시아드 선수촌이라고 우리가 명명한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경기 때까지 우리 임원 선수 미디어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 후 이제 분양자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이 됐기 때문에 이미 다 분양이 돼서 네, 활발하게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주 그 문제는 아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예,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슬로건을 보니까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이렇게 정해졌던데요. 그건 뭘 표방하는 건가요? 사실 영어 표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가요? 영어로는 diversity shines here라는 적이던데 다양성이 여기 다 하나로 뭐 이런 뜻인데 그걸 우리 한국적으로는 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로 아시아의 미래, 평화의 숨결로 바뀌어졌는데, 그건 사실 우리 인천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천이라는 게 이게 평화의 도시라기보다는 전쟁과 분쟁의 중심에 섰던 도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네, 의미도 네. 들어가고, 또 우리 아시아라는 것이 지금 뭐 한중일 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 다양성 속에 다양성이라는 건 바로 분쟁의 소지가 된다는 것인데, 그걸 극복해서 다양성이 하나가 돼서 정말 밝은 평화의 미래로 가자, 그런 뜻에서 정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아시안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벌써 세 번째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86년, 2002년, 그리고 12년. 2014년. 14년이죠. 네,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경륜을 갖추고 새롭게 뭔가 차별화된 아시안 게임을 내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은 과거 서울이나 부산에 열렸던 그러한 아시안 게임과의 차별에 우리는 큰 무게를 두지 않고, 그보다는 미리 열렸던 광저우, 네네. 이렇게 도하, 이런 아시안 게임과 어떻게 우리가 차별화될 수 있겠는가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하나 이 광저우는 그야말로 물량을 쏟아부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대회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아시안 게임을 개최할 나라가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몇 개의 나라 외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단계에 있는데, 그런 나라도 이 아시안 게임을 치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번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려는 것은 규모의 굉장함을 자랑하기보다 내용의 충실함, 또 우리 45억 아시안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시안 게임이 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걸 생각해서 이 유치 단계부터 우리가 제시했던 것이 비전 2014라고 그래가지고 그 스포츠 약속에 대해서 우리 인천 개최 도시가 2천만 불을 제공해서 그 어려운 나라들의 선수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지도자에게 또 훈련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장비를 준다든가. 며칠 어느 신문에 보니까 몇 개 나라에, 우리나라에 와서 수련하고서 마치고 돌아간 내용이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 가급적 아시안 각국 나라가 메달 하나라도 따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는, 또 이번에 오시는 모든 손님들이 참 친절한 나라다. 우리가 원래 한국이 손님에게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손님 맞이에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굉장한 규모보다는 감동 있는 대회로 차별해야 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것도 또 그럼요. 그거는 궁금하죠. 사실 우리가 88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가 국제적인 정말 중심부 국가로 등장한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제 국제 스포츠 대회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광저우 대회 때 광저우 대회가 광저우를 일약 중국의 3대 도시로 승격을 시켰고, 네네. 또 그걸 통해서 중국이 원하는 그 중국의 그 중화 사상을 세계에다가 널리 전파한 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번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인천이 소위 서울의 주변 도시에서 동양의 허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아마 아주 좋은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도시의 품격이 올라가고, 더 나아가 한국 국가적인 브랜드 가치가 대단히 올라갈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맞지 않습니다. 네. 모두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케이블 TV가 공동기획해서 마련하고 있는 파워 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이신 김영수 위원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개인적인 질문을 여쭤볼까 합니다. 네. 사실 세 번째 조직위원장으로 네, 또 이렇게 취임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망설이는 부분이랄까요? 승낙을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사실
제일 처음에 이런 제의를 받았을 적에 저는 먼저 전임 그 이현택 위원장님이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와 보니까 정말 아주 일을 많이 잘하셨어요. 그래서 평소 또 제가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넘어서까지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고 또 그리고 이제 사람이 좀 이제 편한 시간을 갖다 보면은 이제 다시 또 이게 바빠진 일에는 좀 피하고 싶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네. 더구나 그 당시 분위기만 해도 정부와 인천시 간의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원도 잘 안 된다고 그러고 네. 이런 뭐 도대체 제가 뭐 받아들이고 싶은 요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뭐 적당한 후임자 선정도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후배들이 꼭 한번 좀 이걸 맡으면 좋지 않겠냐고 여러 번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또 제가 인천 출신인데 네. 인천에서 제 생애 마지막 퍼블릭 서비스가 될 이런 일에 한번 몸을 던진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싶어서 어려움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평소에 갖고 계신 인생 철학이랄까요? 소신?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저는 살아오면서 분수껏 살아야겠다. 항상 나아갈 때를 조심해서 덤석덤석 나갈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이 수분, 분수를 지키면서 그러다 보면 모든 일이 감사하게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뭐 또 하나 덧붙인다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당해서나 하여튼 내가 가진 능력 최선을 다해서 일해본다. 이런 자세 가지고 그냥 살아왔죠. 네.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 조직위원회에서 임하고 있는 각오랄까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직원들하고 항상 한 얘기입니다만 한 직장이 성공하려면은 우리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우리 직장에 갖고 있는 우린 아시안 게임입니다. 이 꿈을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이 그 어느 일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이다라는 그런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꼭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네. 이걸 가진다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만 저희는 우리 전 직원과 함께 우리 이번 2014년 인천에서 열릴 아시안 게임이 역대 어떤 아시안 게임보다도 감동적인 적어도 40억 아시안인에게 감동을 준 그러한 아시안 게임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자 하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저희 각오고 앞으로도 그걸 목표로 해서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의 꿈을 꾸려고 합니다. 네. 모쪼록 아시안 게임이 아시안 모두에게 감동의 제전으로 잘 치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이 시간에는 2014년에 치러질 인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장 김영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